썰도 풀고 스트레스도 푸는 시간, 오늘도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2년차 남편입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에 꽂혀가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와이프의 언니 그러니까 처형은 저보다 3살 유로 처음에는 친근하게 대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제부 잘생겼네 우리 동생이 복이 많아 라며 웃으면서 인사할 때만 해도 좋은 처형이 될 줄 알았거든요. 문제는 결혼 후 6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형이 갑자기 제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부는 어디서 만났어? 어떻게 사귀기 시작했어? 같은 평범한 질문이어서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질문이 구체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제부 회사 동료 중에 예쁜 여자 있어요? 회식 때 술 많이 마셔요? 밤늦게 야근할 때 다른 동료들과 같이 해요? 이런 식으로 은근히 떠보는 질문들이 늘어났어요. 아내한테 제부가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봐 라고 했더니 언니가 원래 호기심이 많아.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아내한테 말하면 어김없이 처형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부 오늘 회식이시죠? 늦게까지 마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은 급작스러운 회사 회식 때도 처형은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재가 자주 가는 장소들에서 처형을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어머 제부 우연이네요. 저도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라며 나타나거나 주말에 아내와 영화관에서 데이트하고 있는데 우와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여기서 뭘 해? 하면서 나타나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려니 생각했어요. 서울이 그렇게 넓지 않고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은 비슷하니까요. 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회사 선배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 앞을 지나가면서 손을 흔드는 처형을 봤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 친구와 홍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부 지금 어디세요? 홍대 쪽인가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냥 느낌이 그래서요. 혹시 여자랑 같이 있는 건 아니죠? 라고 농담 섞어 말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농담이려니 했는데 다음날 아내가 언니가 어제 당신 친구 얘기하던데 그 친구 여자친구 있다며? 예쁘다고 하던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아내한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처형이 그런 걸 알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재가 몰래 확인해본 뒤부터였어요. 평소와 다른 동선으로 카페를 가보니까 정말로 처형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속 확인하면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재 소셜미디어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을 올리면 처형이 그 식당 맛있죠? 저도 가봤는데 라고 댓글을 달거나 아내한테 제부 오늘 어디서 밥 먹었더라?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매번 반복되니까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아내와 데이트 중에도 방해를 받게 됐어요. 주말에 아내와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처형이 어머 여기 있었네요. 찾았다 라며 나타났어요. 아내가 언니 어떻게 여기 왔어? 라고 물으니까 그냥 산책하다가 우연히 라고 했는데 한강공원이 얼마나 넓은데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 생활이 점점 위축됐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혹시 처형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아내와 데이트할 때도 계속 주변을 의식하게 됐어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한테 처형이 좀 특이하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참다 못해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처형이 나를 너무 감시하는 것 같아. 이건 정상적인 관심이 아니야. 처음에 아내는 언니가 그럴 리 없어, 그냥 당신한테 관심이 많은 거 아닐까? 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해주니까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결국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처형이 제 사생활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서 불편해요.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계속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장모님도 처음에는 그럴 리 없을 텐데 라고 하셨지만아, 내가 옆에서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며칠 후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아내 처형 그리고 저까지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처형은 처음에 그냥 제보가 걱정돼서 그런 거짓다른 의도는 없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니까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한다. 네가 박서방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약속이나 동선에 대해 묻지 않기. 둘째, 제가 자주 가는 장소에 의도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셋째, 소셜미디어 감시 중단하기. 그 이후로 처형의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끔 예전 습관처럼 제부 오늘 뭐해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지만아, 내가 옆에서 언니 그런 건 안 물어보기로 했잖아 라고 제지하면 바로 멈춥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형도 나쁜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바람으로 깊이 상처받아서 동생인 제 아내도 같은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겠죠. 그러다 점점 집착으로 진화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감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모두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 간에도 최소한의 예의와 경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그때의 스트레스는 정말 심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 면 혼자서 참지 마시고 배우자나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시길 권해드려요.